FOMC 얘기를 조금만 대표님이 좀 더 해주실까요? 요거 사실 중계를 보시면서 네. 아니 뭐 근데 이제 FOMC 어제 사실은 저는 그 내용보다도 네. 어제 저는 그렇게 많은 분이 보실 보시는 거라고. 건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진짜 이 방송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거의 5천 명 가까이 맞아요. 보셨어요. 네. 새벽에 음. 그 미국에서 몇 분 보셨는지 저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많은 분이 보시고 또 사실 우리 방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다른 많이 방송도 했는데. 있는데 어제 진짜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국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매크로적인 어떤 경제 지식이 아니, 요즘처럼 좀 다른 풍부할까? 나라는 유튜브로 안 보고 다른 걸로 봤을지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안 볼 네.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어제 어쨌든 대단했고 네. 뭐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 모셔서 자세히 얘기 좀 들어보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의 유동원의 TGIF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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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 괜찮으세요? 밤새 또 준비하시고. 네, 컨디션은 별로 안 좋네요. 본부장님 이제 네. 자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뭐 이제 참. 뭐 금요일마다 나와주시는 걸로. 그래서 네. TGIF입니까? 코너 이름에 맞춰서 좀 땡까시 돼야 되는데, 그죠? 첫 시작이 참 힘듭니다, 그죠? 네. 뭐 시작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시작은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예, 네, 끝은 정말 땡스간 할 수 있도록 예. 자 시작해 보죠. 네, 어떤 질문부터 해볼까요? 일단 뭐 FOMC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좀 실망을 했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바랬던 부분은 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좀 열어줬었으면 저희가 변곡점이 9월이나 10월 달에 생기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여전히 이번에 나왔던 내용은 그게 또 다음 FOMC로 지연이 됐다. 왜냐하면 또 자이언트 스텝이 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었고 또 연말까지 0.75, 0.5 이렇게 되면은 이제 12월 달이 돼야지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는 게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네. 네, 여기서 지금 뭐 보시면은 이 페드 펀드 레이트이 금리가 4.4, 4.6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고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4%대보다 저희가 예측했던 건 4%였는데 그거보다 0.5% 정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반영을 시키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저거 네. 본부장님 저기 4.4하고 4.6이라고 나온 저 숫자는 네. 연말을 갖고 하는 거죠? 네네네. 연말 갖고 하는 거고 네네. 4.4지만 저게 이제 그 우리 페드 레이트가 되게 4.5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밴드로 주는 거니까 네. 저게 우리가 상한으로 보면 4.5를 지칭하는 거죠? 네. 그러면 4.5와 22년 말이 4.5, 23년 말이 4.75 네. 이렇게가 맞습니다. 평균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숫자들을 집어넣고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시장이 어느 정도로 빠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식이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뭐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여기에 저희가 그때 자료를 좀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긴축의 속도가 빨랐던 시기가 당연히 있었겠죠. 보통 긴축의 속도가 빨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년 안에 3%포인트 이상 올리는 거를 빠른 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더딘 긴축, 뭐 그냥 긴축 이런 거는 뭐 올렸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한 번 만날 때마다 0.25씩 올리는 그런 추세. 그럼 8번 만나면
2% 올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1년에 3%포인트 이상 올리는 케이스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긴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금년이 확실하네요. 확실하죠. 네. 지금 뭐 6개월 만에 3% 올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연말까지는 4.2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초긴축입니다. 언제 또 이렇게 빠르게 올렸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 한번 볼까요? 천천히. 네, 네, 천천히 얘기를 천천히 하시고요.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점도표를 보고 있으면은 네. 어쨌든 예, 윗선이 점도표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세요. 점도표 보는 방법도. 네. 좀 어쨌든 설명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쭉 있고, 그죠? 이게 고점, 저점, 그죠? 고점, 저점이 있는 거고, 이 그러니까 모든 저기 분들이 이제 칸에 찍었잖아요. 네, 네. 저게 한 번 찍는 게 한 사람이 한 개 찍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18개 맞습니까? 안 세봤지만. 그렇겠죠. 저 세봐야 되는 거 아닌가? 18개고 그다음에 저 이제 칸이 있잖아요. 네. 조금만 크게 볼 수는 없을까요? 조금만 이걸 크게 제가 잘 안 확대를- 되죠. 그러면 저 이제 그 칸과 칸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네. 저 칸과 칸 사이가 아래와 윗단이 있으면 그렇죠. 그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하는 거네요. 네. 난 4.5다, 난 4.25다, 네. 탁탁 찍는 난 거네요. 여기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밴드를 주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4에서 4.25 이런 네. 거니까 그게 딱 중간에 넣으니까 그 밴드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고점은 4.75에서 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고점은 4.75 우리가 흔히 밑단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가 얘기할 때 3.75 4%, 뭐 4에서 4.25% 이렇게 저희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0.5%포인트 정도 그런 높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2023년에 5가 지금 몇 명이에요? 6분이 찍으신 거네요. 6분이, 네. 5분이. 4.75에서 5%. 그렇죠. 이게 조기 사이를- 찍힌 게 이제 우리 상단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죠. 5를 5%.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도 5 이상 찍으신 분은 없네. 네, 없어요. 뭐 어쨌든 이 숫자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 3월까지로 생각하시는 걸 겁니다. 그때까지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1년 동안에 4.75를 올리는 게 맥스로 보는 거고, 그죠? 1년 동안에 평균치로 보시면은 4.5 올리는 거에서 4.75 사이. 요렇게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금년 네. 말이 4.5, 내년 말이 4.75인데 네. 그 중간 값으로 메디안 네. 값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5를 갖다가 내려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중간치는 없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이번에 제가 파웰 의장 같이 보셨으니까 도대체 인플레이션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맞아요. 시작부터 인플레이션 잡나고 맞아요. 끝때까지 인플레이션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액션을 인플레이션에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몇 번 했는지 안 세봤네요, 네, 누가?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네.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완전히 열어놓은 거죠. 맞아요. 그렇게는 얘기했어요. 모든 건 그렇죠? 거기에 달려 있다. 네, 그렇게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숫자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시장을 예측해 보면은 뭔가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과거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히는 듯 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어요. 네. 근데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갔을 때는 또 더 빠르게 또 올립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들어오면은 이게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시장은 50% 부러지는 장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러진 게 25%라면 그거에 또 한 번에 또 하락장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 연준 의원들이 요즘 좀 심하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게 안 하려면 쉽게 이자율을 돌리지 않는 것이 크게 시장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이번에 하는 액션으로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번에도 좀 떨어지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전에도? 그래서 그 숫자를 네, 보시면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거의 7% 근처까지 올라가던 이 숫자가 나오고 있으면 정말 힘든 거죠. 이게 1년짜리인가요? 네. YOY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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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YOY 보시면은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그러니까 예, 예.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예, 예. 소비자들이 예, 생각하는 소비자들. 이게 5.7%로 떨어졌죠. 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지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죠. 근데 보시면은 8월 숫자가 나오면서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가 5.9에서 6.3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요게 또 올라가면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어쨌든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야지만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지느냐 아니면 높게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 CPI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소비자들의.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네. 임금 상승률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당 인플레이션이 5.2%니까 아직까지는 높거든요. 이걸 확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의 스탠스가 이렇게 강하게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이미 떨어지고 있었으면 그 숫자가 5, 6%대보다도 더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회귀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자라는 거고요. 우선 그걸 하기 전에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가 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를 살짝 내리는 척했다가 다시 임금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다시 또 6% 위로 튀게 되면은 그때는 금리를 진짜 6% 위로 올려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럼 금리가 6%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지금 시나리오는 어쨌든 4.75에서 5%가 꼭지인데 네. 그것보다 더 높은 1%포인트 더 더한 숫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심리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때는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6% 금리를 1년 안에 올렸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경제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내년에 그렇게 되면 확실히 오게 되는 거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러지는 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6% 금리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뭐 정계 쪽은 없지만 어쨌든 그 투자자들 중에서는 레이 델리오 같은 분은 6%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무라도 6% 얘기하지 네.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금융기관들은 그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6%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시나리오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바닥을 찾으려고 하다가 또 빠지는 장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사락장의 계속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6%까지 금리를 올리면은 어떤 숫자들이 나오냐라고 계산해 보니까 네, 지금 좋습니다. 시장을 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20% 부러지는 장이 나와요. 추가로. 네. 네, 그래서 저희의 분석으로는 만약에 진짜 6% 금리를 보는 시대다. 내년에 기준금리로. 예. 예, 기준금리가 예. 아니고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아, 저희는 10년 저희는 국채로. 아, 저희는 10년 국채.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10년 국채금리가 좀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벌써 3.7%까지 올라가고 있죠. 78 정도 예. 되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게 10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저희 모델을 돌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 진짜 6% 시대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다들 지금 가장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고점부터 아래까지 50% 부러지는 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관론의 이제 극치를 달리는 거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6%까지 갈 거냐? 아니면 미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4.75, 5%요 사이로 끝낼 거고 다시 떨어뜨릴 거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에 달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보자는 거죠.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작년 내내 11월 달까지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금리 안 올리겠다로 얘기를 계속 일변도로 오다가 결국은 틀렸죠. 11월 달에 확 바꿨죠.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서 바꿨잖아요. 그러면 12개월은 가야죠. 그 스탠스를. 암만 못해도.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11월 달에 FOMC 발표를 할 때 톤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미 연준이 틀렸다고는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예상했던 거는 이런 거죠. 우선 처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병목 현상.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이게 이제 뭐 shipping 코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비용이 올라갔던 부분.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농산물 플러스 유가 이런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미쳤어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었으면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하고 3개월 안에 끝났다. 네. 그러면 이제 빨리 떨어졌을 네네. 거고 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사실 그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코어 인플레이션들이 안 쫓아오고 다시 떨어지겠지 이게 예측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와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거비 쪽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8월 달 숫자가 이제 주거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코어 인플레이션 자체가 6% 이상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봐서 보면은 첫 단에 있는 두 개가 이미 잡혔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가장 중요했던 상해에서 LA로 가고 있는 이 플라이 코스트 결국 크게 빠져서 2021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돌아갔네요. 네. 예.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 이게 이제 병목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다른 쪽으로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전체적인 어떤 병목 현상은 상당히 많이 해결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조업들에 있어서 제조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풋 코스트, 그러니까 그 공급 비용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져서 2020년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여러 가지 병목 현상 부분에 있어서는 잡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게 맞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아직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서비스가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마지막에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게 마지막에 파웰 의장이 발언을 했었을 때 마지막에 질문이 뭐였냐면은 네. 주택 가격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냐고 얘기했었을 때 맞아요. 예, 주택가격 이게, 떨어져야 예, 된다. 근데 그거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네. 이 얘기 나오자마자 예, 그때 예, 이제 그때 확 밀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결국은 이 서비스 관련된 쪽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떨어질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우선 첫 번째 병목 현상은 해결이 됐다고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에요. 네네. 예,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유가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천연가스도 어제부터 엊그저께부터 제법 많이 빠졌고 네, 많이 빠졌죠. 네. 유가는 이제 뭐 80, 네네. 80불 초반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은 거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준까지 다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더 빠지게 더 빠졌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 전쟁 부분에 미친 영향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는 있지만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됐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 주택 가격입니다. 네. 이게 거주비와 임금 상승률 부분인데 보시면은 옛날에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올라갔었을 때와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관련 거주비 관련된 CPI는 항상 올라가는 폭이 주택 가격보다 낮았어요. 네. 그죠? 네. 네. 낮았는데 요번에는 더 위로 치고 올라갔죠. 이번 CPI에 굉장히 영향을 네.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요게 그럼 계속 올라갈 거냐? 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 파란 선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숫자가 결국은 6% 정도가 고점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근데 CPI 영향 미쳤던 거 기억하시냐면은 네. 6.3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예를 들어서 6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게 6으로 앞으로 계속 1년은 간다고 쳐요. 왜냐하면 이게 렌털비라는 거는 그렇죠. 1년 뒤에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1년 뒤에 또 6%를 올리면 6%가 계속 유지가 되는 네. 거지만 네. 6%를 올려놓고 1년 쭉 가면 6%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전체 CPI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한 30%대 중반.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40%대 예, 중반. 40% 예, 중반 이렇거든요. 예, 예. 그럼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근원으로 계산하면 절반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6% 올라가고 나머지가 안 올라간다. 그럼 3%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네. 그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 이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달과 전전달에 움직였던 폭을 보시면은 막 옛날처럼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그 달에 올라간 폭을 보시면은 7월 달이 0% 올랐고요. 더 이상 안 올랐고요. 그다음에 8월 달이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0.1%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거주비가 6%씩 계속 간다고 치고 나머지는 안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1년 뒤면은 내려온다. 3%로 떨어지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이 인플레이션이 0%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0.1% 정도만 올라가는 걸로 계산을 했었을 때 네.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보다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미 연준의 액션은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럼 그게 일어나는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네. 했었을 때 내년 3월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4.5%를 3월까지 올려놓으면은 그죠? 네. 인플레이션은 3%대로 떨어지는 게 3월이고 그다음에 6월이 되면은 진짜 계속 안 올라간다면 네. 2%대로도 떨어져요. 이게 그 코어인가요? 아 이거는 그냥 헤드라인이요. 헤드라인입니다. 예, 헤드라인. 예, 예. 헤드라인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 미 연준의 스탠스가 점점 시간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네. 지나갈수록 스탠스가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 연준이 스탠스가 바뀌었을 때 시장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미리 예측을 하고 올라갈 거냐? 네. 이거고 아니면 그 전에 스탠스가 안 바뀌니까 추가로 더 빠질 거냐? 얼마나 더 빠질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고 저희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딜레마에 네. 빠지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간이 정말 많이 갔네요. 많이 갔는데 네. 그래도 그 부분 저, 짧게나마 네. 네, 짧게나마 금요일마다 오시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4.75를 집어넣으면은 네. 요번에 이 전 저점을 살짝 깨는 정도까지 나와요. 아. 그래서 3,580 정도 나오고요. 네. S&P 기준으로는 나스닥 기준으로는 1,8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살짝 깨는 거네요. 예, 저번에 살짝, 예. 3636이었으니까. 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과거에 굉장히 빠른 긴축을 했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럴 때와 좀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다음에 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네. 보겠는데 그냥 네. 큰 그림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여태까지 몇 번이 있었냐면 58년, 68년, 73년, 80년, 88년, 94년 이렇게 제법 많이 있었죠. 그러네요. 꽤 있었네요. 네.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들여다 보고 싶은데 하나씩 천천히 한번 다음에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건 기본적으로 이게 3% 이상 네, 오른 다, 거. 예, 오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1%가 4%된 거하고 네. 15%가 19%된 예. 게 그런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네. 좀 마음을 조금만 편하게 해드리자면 네. 네. 그 6차례가 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장이 일어났었는데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난 것이 5번이에요. 그리고 경기 네.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한 번이 있습니다. 총 6번 중에서. 그래서 요 5번,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5번의 평균 하락률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9%. 그리고 6개를 다 해서 평균 내보면 25.8%. 우리 벌써 얼마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24.5% 빠졌던 게 넘게. 6월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빠졌으니까 네. 요번에 빠진 게 네. 이렇게. 그래서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 폭에 대해서 너무 세게 볼 필요는 없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안 네. 잡히는지 금리를 여기서 얼마나 더 올리게 되는지 이게 관건이다. 이미 여태까지 나온 숫자는 시장이 지난 이틀 동안에 많이 반영을 했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가로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비관적으로 봐야지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 정도까지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놓으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 네. 뭐 제가 그 설명 듣다가 질문 엄청 많았고 다 써놨는데요. 하나도 다음 못하고 주에. 네.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지 아니하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사실 그렇게까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중요한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네. 어쨌든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금요일마다 나와주시고 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정말 큰 그림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네. 들을 게 너무 많아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유도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6번 중에서 근데 급격하게 올렸던 6번 중에서 5번이 어쨌든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도 조금 걸리긴 해요. 뭐 어쨌든 근데 다 왔잖아요. 24.5나 25나 맞아요. 뭐 다 맞아요. 온 거고 전저점이 사실 지금 뭐 나스닥은 한 5%, S&P 코스피는 한 2%, 3%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참 이 밑으로 가느냐 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는데 그렇죠.
아주 정확하시고 또 자료에 의한 분석 그런 거 저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내 생각이 떨어질 것 같아.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료에 의한 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이렇게 자료에 입각한 본부장님의 또 분석 들어보실 수 네. 있고요. 자,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저 유튜브 댓글로도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시고 아침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